어느 시점에 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끓여보는 거죠. 처음 끓여봐갖고 건져내기 전에 자에다 표시를 해놔야죠. 그 다음에 짜낸 다음에 계량을 해봐야지. 그랬더니 13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이 자보다 좀 밑으로. 그래서 2번, 3번은 끓이셔야 최종 내가 맞추는 12리터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3배. 알았어. 저하고 용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제 용기 그대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어디서 파냐면 남원의 인월요업이라는 곳에서 항아리를 팝니다. 그거 10만 원 주고 사셨다는데 요즘에. 남원에다 남원에 불로 불을 떼 사는 건 가스불을 가스불. 뗍니다. 네, 가스불을 항아리에다 놓고 가스불을 뗍니다. 네. 전기로 하면 이제 전기로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전기로 하는 것도 가르쳐 남은 드려요. 어디다고 했지? 인월요업. 자, 요업이 저기 도자기 이런 거 항아리 굽는 게 요업이잖아요. 본거 같아. 네? 본거 같아. 아, 그래요? 그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전화하셔갖고 남원의 인월요업 전화하셔가지고 약탕기 주세요. 그러면 저게 27리터인가 그래요. 27리터짜리인가 20 몇 리터짜리인데 거기다가 약재를 넣고 물 24리터를 넣으면 요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용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용기가 큰 걸 했으면 레시피가 달라졌죠. 저 용기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 이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항아리가 아니면 여러분들 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용기에다가 8배 물 붓고 12리터가 나오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다음에 불 조절. 그 이제 불 조절이잖아요. 불 조절은 약불이 뭐냐면 저는 가스를 하니까 이게 그 가스불이 이렇게 하나 있고 2개 있는 거 이걸 2구라 그래요. 또 가스불 큰 거 이렇게 불이 원 하나, 원 둘, 원 3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걸 3구짜리 불이라고 해요. 저는 2구짜리를 써요. 그래서 가스를 이렇게 탁 켜요. 2개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킨 다음에 축축축축 줄이면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져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맞춰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켜지고 두 개를 다 키는 대신 2개를 다 켜갖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엄청 약불이에요. 엄청 약불이죠. 처음부터 약불이에요. 처음부터 약불이에요. 딱 끓이기만 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불. 그러니까 48시간 정도 걸리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얘가 온도 올라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48시간 하면 부드러운 게 나옵니다. 저한테 배우셔서 72시간을 끓여오셨더라고요. 3일을. 더 맛이 좋아요.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은 재탕할 필요 없이 계속 그 물 넣고 사시죠? 재탕 안 합니다. 재탕하면 맛이 하게 하나 안 나옵니다. 가스불만 아깝고 시간만 아깝고. 그 정도 약 뿌리면 100도씨까지 도착할 때가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 100도씨까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약불 끓이지 마 그게. 팔팔팔 이렇게 안 끓이고. 우러난다고. 네. 열로 오래. 아니 우리가 이 집에서 할 그래 수분이 때는 날아가려면 끓인 뒤에 약불로 하거든요. 다 끓인 다음에 약불로는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약불로 합니다. 그건 뭐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걸 수제라 그래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런 걸 수제라고 하고 저기 건강원 기계를 우리는 이거 수제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건강원 기계하고 저 항아리하고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건강원 기계가 더 진하게 나옵니다. 네. 시간도 절반도 12시간 하면 돼요. 24시간 하면 됩니다. 신기하죠? 그건 앞으로 오잖아요. 아니 수증기가 잘 안 흘러가잖아요. 네, 그게 뭔 얘기냐면 위에 아래 온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게 더. 얘도 100도를 안 끓여. 자, 약탕기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8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수증기가 안 날아가니까 냉탕 나와요. 냉탕 나와. 연해. 그러니까 물을 4.5배 아니면 5배 아니면 4.5배 사이로 맞춰야 돼요. 얘가 수분 증발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원 기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화기잖아요. 이건 꽉 담아갖고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기로 하실 때는 89도, 92도 정도로 맞추셔가지고 하면 돼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면 물을 8배 넣으면 수분 증발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나와? 농도가 4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5배 물을 넣거나 5배의 물을 넣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수분이 중발이 안 되니까. 근데 신기한 게 더 진하게 나와. 위아래 온도가 다 똑같잖아요. 저거는요. 민원에 시달려요. 왜요?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박하향이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뭐 좀 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다른 맛이 나오기도 하고 풀향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또 저어줘야 됩니다. 중간에 그럼 계속 뚜껑을 열어. 뚜껑 열어놓고 끓이죠. 처음부터. 저 항아리가 있으니까 항아리 덮어놓으면 이게 구멍이 있어갖고 날아가죠. 네. 저 보통 보면 뭘 덮어요? 한지 덮잖아요, 한지. 한지는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맨질맨질하면 한지 만져보시면 이게 맨질맨질한 데가 있고 거칠은 면이 있어요. 거칠은 면이 밑으로 가야 돼요. 맨질맨질한 게 밑으로 가 있으면 아래에서 저 수증기가 맺혀요. 이렇게 생겨야 수증기가 나와서 위에 만나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지로 덮으실 때는 어떻게 한다? 거친 면이 밑으로 간다. 그 다음에 한지로 덮을 때 이거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안 묶여요. 종이가. 그래서 항아리 저기 말이 그런데 항아리 주둥이에다 물을 묻혀요. 이렇게 물을 쑥쑥쑥쑥쑥쑥 묻혀요. 그 다음에 한지를 올려놓으면 물 때문에 이렇게 포근히 내려요. 그때 묶어야 돼요. 물 안 묻히고서는 묶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지로 덮으실 때는 아래가 거친 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수제는 정성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조각품이라든가 예술품은 기계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려봤을 때는. 좀 다리는 게뭐 가스 위에는 옛날에 네. 집에서 약탕기로 네. 한약 다려서 먹었잖아요. 옛날에 다 그냥 그러죠. 숯불로. 근데 네. 지금 가스 그 방법만 틀리고 항아리만 크고 적고가 다른 것뿐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 편리하면서 더 진하게 나오는 게 건강한 기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는데 그거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거 이렇게 생물 같은 거 먹어보면은 네. 다려서 먹어보면은 오히려 네. 뚜껑 연 것이 더 부드럽고 맛이 괜찮아요. 이제 그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생물은 밥이 그냥 밥이 맛있어요? 압력밥솥이 맛있어요? 압력밥인가? 자, 백숙 그냥 백숙이 맛있어요? 압력밥솥 백숙이 맛있어요? 근데 약간 그 약탕기하고 그거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 차이로 본다면 그 압으로 해서 이렇게 팍 고아주는 거는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네. 자, 이제 그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혹시 법제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법제? 예, 법제가 뭐죠? 유황을 많이 먹잖아요. 불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치대가지고 볶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독소를 날리는 거죠. 녹차는 법제한다라는 걸 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녹차잎을 왜 덮을까요?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죠. 또요. 독소를 날리는 겁니다. 왜요? 녹차 끓여요? 물에다 바로 우려요. 물에다 바로 우려요. 그러면 독소가 날아가지 않으면 어떤 맛이 나면 턱 쏘는 맛이 나요. 그 얘기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의원에서 한약 먹어보면은 처음에 탁 뜯으면 턱 에릴 맛이 나옵니다. 탁 쏘는 맛이. 독소가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씁니다. 왜? 빨리 끓여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하면은 쓰다라고 하는 거죠. 한의원에서도 진진하게 오래 끓여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맛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라고 하는 개념은 빨리 끓여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소가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법제를 하는 이유는 독소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차 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쌍화차 청? 예,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요리 그 쌍화차를 가르쳐 주는데 보면 예, 덮어가지고 그거를 병에다 넣고 설탕을 넣고 쌍화차 청을 만듭니다. 그럼 쌍화차 청을 왜 만들까요? 끓이는 걸 가르쳐 드리면 얘가 열을 인해 상하니까 자주 못 드시는 거예요. 끓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청을 담가 놓으면 설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상해요. 매실도 왜 청을 담아요? 안 상해요. 설탕만 50% 이상 들어가면. 1대1만 들어가면 상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실, 오미자, 생강 뭐 다 어떻게 해요? 설탕이라는 게 들어가서 담가 놓습니다. 쌍화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드시고 싶은데
이게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재들을 9가지를 다 볶아갖고 넣고 설탕 넣고 청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태클 민원 거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장님은 바꾸지 않으셔가지고 이거 제대로 쌍화차를 끓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끓여야 안 끓여요? 독소 날아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게 잘라갖고 다 덮어요. 독소 날리려냐고. 녹차 덮을 때 보면 눈 뜨기 어렵거든요. 뜨거워서도 그렇지만 독소 때문에. 얘도 한약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끓여보시기 시작하면 4시간에서 8시간 동안에는 옷에서 한약향이 쫙 내립니다. 눈 뜨기도 어렵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면. 이 정도 양으로 하면. 좀 한약 하시는 분들 한약향이 확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거 데리는 데 들어가면 커피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는 안 덮으잖아요. 대신 8시간 이상 끓여줘야 돼. 뭔 얘기냐? 내가 최소한 쌍화차를 끓이려고 한다면 8시간 이상은 끓여줘라. 최소 8시간은 지켜줘라. 왜? 독소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8시간 이후에 가면 그 독한 한약의 향이 순해져요. 그럼 이제 맛이 부드러워지려면 18시간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8시간은 지켜주고 내가 좀 그래도 부드럽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18시간 이상은 끓여주고. 이해하셨죠? 네. 독소 날리려면 최소 8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 개근량이 나오는 거죠. 물을 8배 부고 8시간 끓이려고 그러면 다 졸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소 그람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그람수는 모르겠어요. 용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최소 8시간 이상 끓여주고 부드러우려면 18시간 이상 끓여주고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배가 나오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2번, 3번 내 불 조절과 내 용기에 맞게끔 농도 4배가 나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갖고 가셔도 달라요. 용기가 달라지면. 용기가 같으면. 불도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 조절은 항상 내가 일정하게 하려면 그거를 조절하셔서 3cm, 5cm 어쨌든. 그 다음에 시간은 여러분이 몇 번 하시다 보면 4배 나오는 농도가 선생님은 36시간, 여기는 52시간, 여기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용기와 불 조절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셋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맛이 같은 이유는 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4배. 그 다음에 한약재를 풀어서 넣느냐, 이렇게 그 3배에다 싸서 넣느냐. 풀어 놓습니다. 3배에서 싸서 넣으면은 안에 침투가 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풀어서 넣고, 짜낼 때는 3배나 이런 데다 보자기 받쳐가지고 그냥 손으로 좀 눌러주시면 짜집니다. 더 짜려고 노력하셔도 기계가 짜지 않는 이상은 한 그릇 차이밖에 안 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까워갖고 그냥 엄청 했는데 팔목만 아프고 시간만 아프고 그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쳐놓으면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더 맛있게 하시려면 그렇게 이제 짜내신 다음에 저기 냉장고에다 놓으셔가지고 3일 숙성하시면은 더 맛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일인가 7일째가 더 맛있었는데 7일 이후에 가면은 얘가 이제 상해하는 것 같아요. 상하려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일 정도 숙성하시면 더 부드럽고 더 진해요. 팩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면 좋죠. 상하지 그리고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 용기가 워낙 잘 나올 때. 요거는 200ml짜리잖아요. 이거 1리터짜리 있고 2리터짜리 있고 5리터짜리 있고 20리터짜리도 다 팝니다. 어디서? 인터넷에다가 팩 플러스 팩앤팩 스파우트 파우치 용기 막 이렇게 치시면 이거 다 팝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셔가지고 여기다 담으시면은 뜨거울 때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숙성한 다음에 아니면 좀 오랜 기간 후에 팔 것 같으면 숙성 안 하고 바로 넣으시고 이 안에서 자연 숙성 되니까요. 그래서 팔팔 대신 팔팔 끓는 걸 담으셔야 멸균 처리돼가지고 1년 이상 보관이 됩니다. 1년 정도 보관. 네. 제가 쌍화차 공급하는 게 여기 큰 거에다가 보급하고 저기 뚜껑이 들어갑니다. 뚜껑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깔때기도 다 같이 줄 겁니다. 네. 얘는 깔때기가 좀 작은 거잖아요.
이 구멍이 파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가 파이가 작은 거고 보통 한 이만한 거 있어요. 냉장고. 팔팔 끓은 다음에 놓으면은 상온에다 놔도 안 상합니다. 멸균 돼가지고. 이게 저희 그 약재 다리는 데서 진공 포장해서 딱준그 똑같은 거. 근데 얘는 이제 대용량이지. 그거는 이제 기계가 네, 촉촉해갖고 조그만하게. 파우치로 나오잖아요. 그걸 판매하기에는 그거 쓰기가 너무 복잡하죠. 불편하죠. 네. 근데 이거 2리터에 5리터짜리가 있어요. 네. 그거 사서 팔팔 끓일 때 담아놓은 다음에 뚜껑 열고 사용하시고 다시 뚜껑 닫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편하죠. 뼈 한꺼번에 좀 많이 끓여놔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꺼번에 끓여놔야 되죠. 이런 용기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런 용기가 없을 때는 못하죠. 다 상해가지고. 상해도 뭐. 냉장만 해도 상하지 않는다고요? 냉장해도 상해요. 냉장해도 상해요. 아니 저런 식으로. 아 얘는요 안 상해요. 밖에 내놔도. 멸균 돼가지고. 시골에 놔도. 파우치로 해서 한 달간 놔둬도 안 상해요. 1년 나도 안 상합니다. 1년 나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뭐 용기가 부족하고 다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사용했다라고 봐야죠. 지금도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끓이는 시간이 워낙. 그래서 보통은 찻집에서 쌍화차를 끓이냐 그러면 끓인다고 하죠. 그러나 첨가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진한 시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느냐? 한약재에서 단맛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흑설탕이라던가 캐러멜, 물엿이라던가 뭐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산품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식었을 때 먹어보면은 목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카라멜 소스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보통은 레시피를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 찻집을 인수했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먹는데 인수하고 보니까 본인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레시피를 받으러 오셨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끓이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레시피를 보여주는데 이걸 8통을 탑니다. 이걸. 한약재 요만큼 그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그 레시피대로 해서 한약 요만큼 넣고 물 그 40리터짜리 가론인가 10가론인가 20가론짜리에다가 이거 8통 넣고 4시간 센 불에다 팍 끓여갖고 파는 거죠. 그러면 한약 향도 살짝 나는데 8시간 이하잖아요. 한약재 향도 팍팍 나는데 달달하고 색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걸쭉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8통인가 타고 그 분말로 된 거 그 쌍화차 분말된 거 있거든요. 업소용이만 그 2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셨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해가지고 배우러 오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8시간 다려가지고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게. 그 다음에 항아리로 하면 허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이거 뭐 쉽지가 않습니다. 항아리 씻고 뭐 이런 것들, 짜내고 이런 것들. 어쨌든 쌍화차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추차는 2시간 만에 뭐 생산물이 나옵니다. 근데 쌍화차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하시기는 어렵지만 예, 캐러멜 소스라던가 첨가물 없이 쌍화차를 다리셔서 공급해 주시면 좋죠. 예. 근데 이제 민원에 시달립니다. 저도 민원에 시달리거든요. 첫 번째로 쌍화차가 시다라는 맛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좋은 약재를 놓잖아요.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알코올에다 넣고 찌니까 청주의 맛이 안 나잖아요. 이거는 청주에다 찌고 말리고 하니까 청주 신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셔갖고 제일 속상한 게 어떤 게 제일 속상하냐면 아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때 그것도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봐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쉬었어 이런 거 팔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속상하죠. 신 게 아니라 청주의 맛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쌍화차 맛은 어떻게 해요? 달달하다라고 생각하고 신맛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쓰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이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쓴맛이 아닌데 그냥 한약의 맛인데 한약의 맛을 안 드셔보셨다가 드시니까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 커피 다방에서 믹스 커피 둘둘둘 그다음에 맥심 뭐 죄송합니다 맥심 뭐 이런 커피만 드시다가 원두 커피 처음 드셨던 분들이 뭐 이게 커피냐 쓰다 뭐 이런 걸 먹냐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뭐 맥심 커피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약으로만 100% 한약으로만 한 걸 드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처음 판매하실 때는 사람들이 쓰다고 하고 시다고 하고 뭐 풀내 난다고 하고 뭐 이거 쌍화탕에 나오냐고 하고 뭐 이런 거 파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걸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냥 맛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맛을 맞춘다고 해서 맛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도 드리면 누구는 찬물, 누구는 정수기물, 누구는 보리차, 누구는 뭐 미지근한 거 이거 다 다르듯이 어떤 거든 주면 10명 중에 4명, 6명은 맛없다고 해요. 네. 그러나 얘가 정석을 지킨 오리지널이냐 이게 원래 제 맛이냐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가물 이런 첨가물 없이 이걸 다리시게 되면 그런 민원이 걸리지만 자신감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시면 이런 거 드셨던 분들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뚝심 있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거 하고 난 뒤에 네. 선배 같은데 짜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짜는 게 소쿠리 같은데 같이 네 소쿠리 이렇게 받치시면 돼요. 뜨거운데 소쿠리에 받쳐서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 철망으로 있습니다. 되는 거. 네, 네. 아까 전에 다릴 때는 철 같은 거. 시하고 스테인레스요, 스테인레스. 아, 스테인레스. 그거는 철이 철덩어리하고 스테인리스 다른. 달라요. FE하고 철은 FE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걸쳐만. 네, 저는 이렇게 선배 이렇게 쌓아놓고 네. 보자기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찌꺼기는 그냥 바로 버리고요. 이 찌꺼기 같은 게 그 찌꺼기를 먹여서 키우면 뭐가 돼요? 한방오리, 한방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요. 거름도 좋아요. 네, 농사 짓는 분들이 갖고 가요. 저는. 그 여기 연구하신다고 본인이 뭐 상추랑 뭐 재배하시는데 한약으로 이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매번 갖고 가시고 또 밭에다 뿌리고 이렇습니다. 네, 제가 전주를 갔었는데 네. 집이가 쌍화차가 유명하다 해서 네, 굉장히 잘 팔리는 집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네. 이런 유리 항아리 네. 오븐같이 네, 그것을 직접 쌍화차를 달여가지고 좋죠. 하는데 네. 그 방법을 좀 가르쳐줬습니다. 항아리에다가 하는 거요? 유리 이렇게 오크같이 생긴 거더라고요. 전기로 하더라고요. 네.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를 거기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89도 아니면 92도로 맞추시고 물량을. 물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배, 5배. 처음에 5배 넣으시고 좀 농도가 4배 안 나오면 4.5배 넣으시고 네, 부는 양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5배 정도 넣으세요. 그 이제 약재 개근한 거예요. 그건 거의 크지가 않으니까. 증발이 거의 되지 않아요. 많아요. 5%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수분율이 5%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5배 아니면 4.5배 정도 넣으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용기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에 뭐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300g, 10분의 1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2분의 1로 하면 250, 그래도 많네. 뭐 10분의 1 하셔도 되겠네요. 50g, 뭐 30g, 뭐 8g, 8g 이렇게. 용기가 의외로 굉장히 크던데. 그건 못 봤어요. 한 번도 그거. 저는 어디죠? 홍삼 다리는 거 그 정도 크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네. 나와 있는 용량 그대로 지금. 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면은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7만 원, 8만 원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몇 잔이나 60잔 나와요. 60잔이요? 네, 10에 40, 40, 8만. 마진율이 그러면은 끓이는 게 좀 크게 어려워서 그렇죠. 시간 때문에. 시간의 비용이 너무 커요. 커피를 파는 곳에 네, 그곳에서 다리거나 아직 가면 네, 한약 냄새가 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커피 냄새하고 한약 냄새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그건 괜찮더라고요.
제가 실은 괜찮아.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쌍화차를 판매를 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쌍화차를 저희가 다린 게 아니고 네. 한약방에서 받아서 그걸 하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좀 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비행기 너무 단시간에 달에서 내려서 하는 그래서 거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센 불에 빨리 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는 이 자재 약재를 네. 완전하게 그게 쌍화차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솔직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게 왔거든요. 그 기계 있으시면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넣고 다리시면은 보기도 좋고 시간 신뢰성도 좋고. 그래서 지금 카페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놓고 아우 좋다. 다니려고 좀 그렇게 아우 예. 그러면 그거 구입하시고 약재 이렇게 구입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뭐 금상첨화고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보람이 있죠. 물은 현재 어떤 물을 사용을 해요? 저는 뭐 처음에는 뭐 약수물도 뜨고 했는데 뭐 힘들어서 못하고요. 그냥 수돗물 사용하죠. 뭐. 그러니까 잘하는데 저는 대추를 실은 내려요 집에서 직접. 잘하시네요. 대추를 내리는데 뭐 지하 안반수 아 좋죠. 200m 그 물을 쓰고 있는데 아이고 좋죠. 그렇게 하시면. 설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물 들어 이제 소량이면 저도 약수물하고 숯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약수물을 떠다가 하루 숯하고 소금 넣고 해서 저기 합니다. 네. 잠시 하루. 그 다음에 그 물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8동아리 쓸 때고 지금 제가 한 번 다릴 때 2톤 이제 1톤에서 2톤 다리는데 2톤 3톤을 다리거든요. 그래야 공급하고 저도 사용하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제소한다는 거는 좀 제가 어렵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아서 소금 넣고 숯 넣고 한번 정제해 보세요. 물이 중화됩니다. 참 좋습니다. 약수물 떠갖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화 대량화하라. 수제화하겠다?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커피숍에서 그렇게 하고 신뢰성이 워낙 좋네요.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 가서 먹고 싶네요. 제가.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향기 그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그 항아리에 끓이고 할 때는 그 농도 봐가면서 이제 불 조절을 기본으로 하면서 네, 그 최종적으로 네, 빼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약탕기를 사용할 경우 뭐 온도 설정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의 그 끓이는 시간, 네. 다려지는 시간, 저는 48시간만 할 것 같습니다. 48시간. 오크 아, 24시간. 오크도 24시간. 네. 절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수분 증발률이 0.5% 5% 이내이기 때문에 48시간 달이나 24시간 달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수분이 그러나 예, 수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번 24시간 하겠다 그러면 24시간 하잖아요. 항상 같은 맛 나와요. 걔는. 네. 항상 같은 맛 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대추차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추차를 그 압력솥에다 해요. 대추차를 압력솥에다 하는데 처음에 제가 2시간 해봤다가 그 다음에 1시간으로 줄여봤다가 길게 할 시간이 필요하겠어? 1시간 해보면 좀 어떻게 다른가? 똑같아. 조금 차이는 있으면 근소한 차이야. 그래? 좀 더 줄여볼까? 그래서 10분 이제 2시간 달리던 걸 1시간으로 줄이고 그래? 궁금하네. 더 달려볼까? 그래서 10분 줄여봤는데 차이 나는 게 40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24시간 해보시고 뭐 48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절반 정도 시간이면 다 우러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해보시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12시간 한번 달려보세요. 그 맛이 나오나. 그러면 12시간에서 나오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추차는 맑은 대추차를 걸쭉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걸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마무리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쌍화차를 이렇게 여기 돌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첨가되는 아, 그래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는 걸 얘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 하고 대추자 좀 설명해드리고 부수적인 거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먼저 마무리를 져줄게요. 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오쿠나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시면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에는 공기를 좀 자주 빼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주 빼주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기계는 옆에 그 호수 뽑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거는 없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8시간 이내는 독소가 많으니까 그치 뺄 수 있으면 더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간까지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화탕은 9가지를 끓이고 거기다 첨가할 수 있고 첨가되는 것들은 그 뭐 공통의약제 아니면 식품으로 된 걸 첨가할 수 있다. 9가지 중에 하나는 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쌍화탕하고 쌍화차의 차이는 의약하고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사용한다? 쌍화차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약초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감기에 좋다 이거보다는 감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생활 한방차다 이렇게 얘기해야 제대로 민원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약불로 한다. 제일 좋은 건 옹기다. 사용하지 말 거는 쇳덩어리. 이해하셨죠? 약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꺼지고 그 약불로 몇 시간을 달인다? 나는 48시간이지만 나마다 다 시간은 다르다. 그런데 용기는 그랬고 물은 몇 배 넣는다? 개근한 거에 8배를 넣는다. 약탕이라던가 이런 건 수분 증발률이 없으니까 4.5에서 5배 사이로 맞추시면 거의 4나 5가 나와요. 4.5가. 그런 다음에 짜낼 때는 이렇게 짜내면 되고 보관은 스파우트 파우치 같은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됐나? 끓이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끓여줄 것, 부드러우려면 18시간 이상 해줄 것. 이 정도로 하면 쌍화탕 끓이는 거는 됐고, 그 다음에 약재는 풀어서 할 것, 그 다음에 약재는 씻을 때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쿠리에 받치셔가지고, 그 싱크대 물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덮으면서 먼지 정도 제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안반 쓰시는 게 최고 좋고, 어떻게 보면 게르마늄 같은 게 용기는 좋죠. 자, 그러면 쌍화차 여기에 이제 궁금한 거 더 없으시면 쌍화차 마무리하고 대추차는 제가 끓이는 방법 보통은 다음 1시간은 쌍화차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추차하고 밤초라는 걸 실습을 하거든요. 그건 1시간, 2시간 수업 안에 결과물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좀 못하니까 말로 오늘 설명을 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추차 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그 쌍화차에 들어가는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쌍화차에 들어가는 거요? 쌍화차에 들어가는 거는 조림밥, 은행,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밑에 깔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쌍화탕 안에는 조림밥, 그 다음에 은행, 이게 밑으로 깔고요. 위에 떠지는 애들, 위에 보면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는 애들은 해바라기씨, 호박씨, 잣, 대추채. 여기까지만 해요. 해바라기씨, 호박씨, 잣, 대추채. 여기까지. 잣이 너무 비싼데. 잣은 많이 넣지 않습니다. 잣은 한 3알 정도? 저희 집에는 잣을 안 넣고 네. 포도를. 네, 호두 넣는 집 있고요. 땅콩 있고. 근데 제가 땅콩을 해봤을 때는 목에 걸리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땅콩은 뺐어요. 호두 저도 이렇게 넣는데 기름기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아가지고 호두를 좀 뺐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애들은 해바라기씨, 호박씨, 잣도 많이 안 넣어주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추채. 그러면 위에 드셔보시면 위에 탁 떠 있습니다. 시켜. 드실 거는 시키세요. 자, 그러면은 네. 조림밤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조림밥은 밤 조리는 걸 지금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행 까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대추차 하는 거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이 쌍화차 하는 시간이 2시간 거의 다 돼가거든요. 생각보다 길죠? 네, 근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은요. 첫 번째는 익어야 그게 다 까져요. 그러니까 외피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안에 또 내피가 있잖아요. 내피가 벗겨지려면
익어야 벗겨져요. 생으로는 절대 안 벗겨집니다. 자, 그러면 익히는 방법이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자, 고구마 물에 찌는 게 맛있어요? 굽는 게 맛있어요? 굽는 게 맛있죠. 은행도 굽는 게 맛있습니다. 은행을 구우면 에메랄드 색깔이 나오고 물에 삶으면 노란 색깔이 나와요. 은행이. 자, 그래서 불에 굽는 것부터 합니다. 불에 굽는 거는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립니다. 자, 저기 후라이팬에다가 은행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약불로 살살살살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체크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를 잡았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꼬실꼬실해서 벗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으깨 뒤에 외 껍질이. 그러면 그때 물엿을 넣습니다. 물엿 한 주걱 정도 넣으시면 돼요. 껍질 딱딱한 거 같이 이렇게 볶는 거. 아니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내피만 약불로 해서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가끔 돌리면서 타지 않게 돌리면 소글소글 포글포글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물엿을 넣습니다. 물엿을 넣고 국자. 우리 국자가 동그래서 이렇게 기역자가 되어 있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니은자 정도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물엿 넣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물엿의 껍질들이 다 붙어 올라옵니다. 돌리면 은행끼리 부딪히고 물엿이 그거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내피가 다 벗겨집니다. 색깔은 에메랄드 색깔 나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다시 어떻게 해요? 그냥 내피채로 넣고 후라이팬에다 넣고 돌리는데 타지 않고 포근포근해지고 언제 물엿을 넣는다? 이렇게 잡았을 때 껍질이 살살 까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물엿을 넣고 돌리면 에메랄드 색깔로 다 변해요. 그럼 국자에 그 껍질들이 이렇게 두껍게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피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내피가 조금 있어 보인다 싶으면 물로 한번 이렇게 하시던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벗겨집니다. 그렇게 벗겨지는 시점에서 불은 끄고 아니죠. 불은 계속 있어야죠. 네, 약불로 계속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하는 거는 더 빠릅니다. 물로 하는 거는 소금 한 점 넣고 센 불 팍 끓여요. 팔팔팔 끓을 때 은행 내피 있는 거 탁 넣어요. 그런 다음에 국자로 살살살살 돌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은행끼리 또 부딪히면서 막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또 내피가 또 다 벗겨집니다. 근데 벗겨지는 게 100%가 벗겨지지 않고 94~5% 정도 벗겨집니다. 안 벗겨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물엿은 옆에까지 다 이렇게 부딪혀서 되지만 물은 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도가 없으니까 물엿은 100% 벗겨진다고 보면 물은 100%는 안 벗겨져요. 95% 안 벗겨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중에 손으로 살살살 벗기면 벗겨집니다. 그러면 시간은 제 생각에는 한 10분의 1이 줄 겁니다. 물로 하면. 대신 맛은 살짝 떨어지죠. 근데 은행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볶은 거하고 물하고 차이가 확 나지만 쌍화탕에 들어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가신게가 나옵니다. 냉동. 네, 그리고 은행은 냉동으로 다 보관합니다. 네, 냉장고로 어느 정도 보관하다가 냉동으로 다 보관하는데 냉동으로 보관했다 사용해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내피가 다 벗겨진 냉동으로 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이거 다 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 까는 기계가 개발돼가지고 기계로 그냥 한 가마 도르륵 들어가면 두룩 나왔고 걔가 바로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고 슉슉슉 해갖고 기계로 해갖고 슉슉슉 해갖고 나와요. 네. 저희는 이제 워낙 많이 팔고 이거 이제 할 시간이 없어갖고 그렇고요. 네, 조림밤 하겠습니다. 은행은 됐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조림밤은 깐밤 있고 안 깐밤이 있습니다. 네, 갈색 돼 있는 안 깐밤 있고 하얗게 된 깐밤이 있잖아요. 자, 안 깐밤 1kg가 5,000원이고 깐밤이 1kg에 10,000원이에요. 어떤 걸 쓰겠습니까? 깐밤. 네, 2kg 가야 1kg 나와요. 2kg 가야 1kg 나와요.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깐밤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한 3배 정도 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지만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깐밤 씁니다. 자, 깐밤을 쓰는데
깜밤을 사신 다음에 하루는 상온에다 그냥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됐는데 멀쩡해. 그러면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명반인가 뭐 약품 그 처리하고 물에다 담긴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깜밤을 샀으면 상온에다 하루 놔봐야 돼. 그래서 얘가